자,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494쪽에서부터 495쪽에 걸쳐 있죠. 요거는 이제 GCC 타투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역 경제 분석의 지고요, 시장 분석의 시고요, 시장성 분석의 시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의 투자 분석의 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요걸 이제 타이틀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제 GCC 타투 하면은 여기에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이죠. 여기 이제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여기 시장 분석이고요. 여기 시장성 분석이고요. 다음에 여기 타당성 분석입니다. 다음에 투자 분석 이렇게. 이 타당성 분석은 여기 있죠.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타이틀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냥 부동산 분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분석의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 투자론에서 제가 그 현금 수지 측정을 할 때요, 가유순전후 했었죠. 그 가능총소득 할 때 500만 원 곱하기 20채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5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500만 원이? 임대료가 500만 원이라는 게, 그 500만 원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동네. 그죠? 그 동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1년 500만 원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임대료 수준이 얼마인지를 다 발품 팔아가지고 조사를 해야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500만 원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서 그렇게 물건을 소개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좀 이렇게 다니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앞 단계에서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 앞에 우리 투자론에서 이미 했습니다. 투자론에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 이런 거 했죠. 어림셈법,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 특히 할인현금 수지 분석, 이게 여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돈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근데 그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누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발품 찾아 돌아다니면서 땅값은 얼마나 하는지, 임대료 수준은 얼마나 하는지, 뭐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조사하는 단계를 앞에 투자론에서는 생략했어요. 이걸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500만 원이라 칩시다. 다 이미 조사됐다고 치고 이렇게 한 건데, 이 개발론에서는 여기서부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개발론에서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얼마만큼 분양 수입이 발생하느냐, 이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매입비, 건축비 이거 따져봐야 되고 분양 수익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조사를 해야 돼요? 땅값 조사해봐야 되지. 그죠? 그리고 분양 수입, 분양할 경우와 임대할 경우 나누어서 분양하면 분양가, 세 놓으면 보증금의 월세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전 조사하는 단계가 이 위 단계, 이 위 단계. 이거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 그래요. 요 두 놈을 경제성 분석이다라고도 해요. 이렇게.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요거는 경제성 분석, 이렇게. 됐나요? 자, 앞에는 투자론에서도 사실 이런 걸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투자론에서는 이걸 이제 생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바로 이거,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바로 계산했던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경제 분석.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뭐를 하느냐?
여기서는 총량 분석이라고 그래요. 총량 분석. 전반적인 걸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인구는 몇 명인지, 산업은 어떤 산업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서 조사하는 것을 지역 경제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에 총량적 지표 있죠. 요게 키워드고요. 그게 키워드고, 그 총량적 지표에 해당하는 게 인구라든가 소득이라든가 교통망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전반적인 걸 다 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를 개발하든 상가를 개발하든 이거는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지역에 대한 어떤 지역에 가서 상가를 개발하든 오피스텔을 개발하든 그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다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상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수요 공급 분석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개발해야 되면은 오피스텔의 수요 공급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정 유형 부동산 또는 그냥 특정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하는 거예요. 수급 분석, 수요 공급 분석. 이게 이제 협의의 시장 분석이죠. 이게 협의의 시장 분석이고 이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이 협의의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죠. 시장성 분석은 자 여기에 성자가 붙어 있죠. 여기에 차이점은 그래서 이 반가로 2번의 시장 분석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에 키워드가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 분석 이게 키워드고요.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이제 여러분이 더 보시면 되고요. 반가로 3번의 시장성 분석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시장성 분석이란 키워드가 경쟁력입니다. 경쟁력. 경쟁력을 풀어서 쓰면 뭐예요?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 그게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은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춥니다. 동그라미 2번에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 이게 또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다 보는 거예요?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을 다 보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참 개념이 와닿는지 안 와닿는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뭘 개발하고 싶어요. 만약에 개발한다면 내가 뭔가 한 개 정해보세요. 뭘 개발할 거예요? 상가? 상가를 개발할 거예요. 상가를 개발한다면은 다른 상가에 비해서 좀 분양이 잘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상가에 비해서 뭔가가 더 좋게 컨셉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지역에 상가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역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이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상가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인구가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조사하는 게 뭐라고요? 이 총량 분석, 총량 분석. 됐어요? 그다음에 그 지역을 가서 다 쫓아다니면서 상가가 얼마나 있느냐 조사해요. 상가. 그 지역의 상가가 총 어느 정도 되느냐, 규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가가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리고 그 상가의 공실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라고요. 그 상가의 수급 분석을 보는 거예요. 또는 지금 짓고 있는 상가 조사한다고요. 다 본다고요. 이게 무슨 분석이라고요? 시장 분석이 시장 분석. 여기서는 뭘 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수준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는 아파트도 보는 거예요. 여기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지역의 구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의 인구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같은 게 있어야 대충 이 답이 나온다고요. 여기 지금 이쪽 지역이 이 지역이 인구가 몇만 명 됩니까? 한 50만 명 되나요? 되나요?
50만 명 되면은 그러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야, 여기 50만 명 그러면 이 지역에는 대형 할인점이 최소 3개 이게 나온다. 이게 아시겠어요? 50만 명이다.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학원은 이건 최소 2개 최소 2개는데 최소 2개 이렇게 답이 나온다고. 대충 이 인구만 따져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내가 진짜 공인중개사 학원, 학원을 차리려고 한다 그러면 학원이 얼마나 있는지 와 봐야지. 그죠? 수급 분석을, 시장 분석을 해요. 시장 분석. 학원이, 지금 공인중개사 학원이 몇 개가 있는지를. 그럼 상가면은, 아, 인구는 대체로 이만큼이고 소득 수준도 괜찮으니까 이거 상가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상가를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규모에 따라 수량도 봐야 되고 그거 보는 게 시장 분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상가를 개발할 때는 상가의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오피스텔을 개발하려면은 오피스텔의 수급 분석을 하는 거고 이 소리예요. 이게 이 소리가 여기는 오피스텔을 개발하든 상가를 개발하든 다 똑같아요. 상가 개발하는 사람이 인구 조사하는 거하고 오피스텔 개발하는 사람이 인구 조사하는 게 인구가 다르겠습니까? 다 똑같이 나와야지. 소득 수준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나와야지. 여기는 누가 해도 비슷하다고 이거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다고. 오피스텔 개발하는 사람은 오피스텔의 수급 분석을 봐야 되고 상가 개발하는 사람은 상가 수급 분석을 해야 되고 아파트 개발하는 사람은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수급 분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달라지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뭘 하느냐면은 어디에 초점 맞추라 그랬어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예? 여기서는 다 보잖아요. 상가는 다 보잖아요. 여기는 내가 지금 개발하는 그 상가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개발하는 상가. 지금 내가 콘셉트를 갖고 있는 그 상가. 그러면 그거를 내가 계획하는 대로 개발을 했을 때 옆에 주변의 다른 상가에 비해서 얼마나 여기에 분양이 잘 될까 요거 따져보란 얘기예요. 내가 어떤 컨셉이 있는지를 따져보란 얘기예요. 어디에 초점 맞춰?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에 초점을 맞추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다. 주변에 다른 오피스텔들은 지하철에서 거리가 멀어. 나는 지하철에서 거리가 가까워. 다른 오피스텔들은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 점들 같은 것들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나는 편의시설 잘 갖춰져 있어. 다른 것들은, 다른 오피스텔은 지하 주차장도 부족해. 나는 지하 주차장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오피스텔이 얼마만큼 다른 주변의 경쟁 부동산에 비해서 잘 임대될 수 있을지, 매매될 수 있을지, 그거 살펴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라고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이런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라고요. 점점 더 구체화가 되는 거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자료 정보 수집이에요.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서 타당성 분석과 어디에서? 투자 분석에서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활용을 해서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해야 돼요. 수익성 분석. 이게 이제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타당성 분석에서는 현금 수지를 측정해야 돼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측정해서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거죠. 특히 무슨 분석 기법이냐? 할인 현금 수지 분석 기법이에요. 이게 순순해 하는 거 있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자, 그래서 반가로 3번의 그 키워드는 경쟁력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른쪽에 타당성 분석에서는 동그라미 1번에 여기도 키워드가 있죠.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성, 여기 키워드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의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행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돈이란 얘기입니다. 다음에 투자 분석 있죠, 마지막. 이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 내리는 거예요. 최종 결정. 자, 예를 들어서 이 위 단계에서 타당성 분석 단계에서 A라는 투자안이 타당해요. B라는 투자안도 타당해요. C라는 투자안도 타당해요. 자, 여러분들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타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순영가가 0보다 크면 타당하죠? 얘도 순영가 0보다 커요. 얘도 순영가 0보다 커. 얘도 순영가 0보다 커. 다 타당해. 그럼 여기서는 다 통과해요. 타당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이 셋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각각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셋 모두 다는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걸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하든가 또는 둘을 하든가 경우에 따라 돈만 있으면 셋을 다 하든가 그 최종 결정 내리는 게 뭐라고요? 투자 분석이에요. 투자 분석. 됐나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G, C, C, 타투 이렇게 됐어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는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LQ라는 거 있죠. 자, 요 LQ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Q라는 거는 입지 계수 또는 뭐 지역 지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지역 지수. 어떤 경우에는 입지상이라고도 해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의 그 용어를 학자들이 제대로 정리도 못하고 이렇게 막 이것 썼다가 저것 썼다가 하는 게 이게 학문입니까 이게? 저는 이 학자들이 너무 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이쪽 학자들이. 아니 이런 거 하나로 정리를 하면 되지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일본 사람들 용어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요거는 뭔 의미인지도 몰라 이 상자가. 상업할 때 상자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번역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봤을 땐 지수가 그나마 제일 나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용어들하고 이 통일성이 있으니까. 우리 위에 IQ 하죠. IQ 할 때 그 Q예요, 이 Q가. Intelligence Quotient 하죠. 번역할 때 지능 지수 하죠. 이 지역 지수, 이 L이 뭔가 하면은 Location이라는 뜻이에요. 위치, 지역, Locational Quotient 이런 뜻이에요. 지역 지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뭘 뜻하느냐? 지역 지수니까 그 지역이 어떤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지 요거 보는 지수가 바로 LQ예요. 자, 볼까요? 어떤 지역이 상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농업, 공업, 상업. 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A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예요.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 자, 이러면 A 지역은 상업도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많으니까. 이 많으니까. 그러면 저기 동두천, 포천 이런 데 가면은 군사도시라 그러죠. 그러면은 50% 이상이 다 군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직업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병사가 아니고. 근데 분명히 군사도시라 하거든요. 맞나요? 그럼 군사도시라 하는데 그 50% 이상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아줌마들도 전부 다 군복 입고 다니고 다 이래요. 근데 군사도시라 하죠. 특화돼. 이게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청주가 교육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뭐 청주 사대도 있고 뭐 하여튼 대학교가 많아요.
그러면은 50% 이상이 다 대학 교직원일까? 아니거든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LQ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요거하고 같이 보는 게 상대적 개념이에요. 상대적. 전국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예요. 예컨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예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예요. 자, 이 소리는 전국 평균은 10%인데 이 지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0%란 얘기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 소리는 어떤 다른 지역, B라는가 C라는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을 거란 얘기죠. 이런 서울 같은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훨씬 적어요. 맞나요? 이 지역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많다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적죠. 근데 상대적으로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 소리는 이 지역에서 농산물이 생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서울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지역에 가서 농산물을 사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지역은 농산물에 있어서는 수출하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뜻이 이제 오십니까? 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산업이라고 그래요. 기반산업. A 지역은 농업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 이제. 됐나요? 요거하고 함께 봐야 돼요. 함께. 그러면 이거는 이건 상업도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수입을 하는 쪽이다 이 말이에요. 수입. 상업은 수입하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상업 서비스도 수입을 해요. 상업 서비스 수입합니다. 지금 이 현장은 세종 시민이 와서 강의 서비스를 수출하는 현장이에요. 제 소득은 어디로 잡히는가 하면 세종시로 잡혀요. 세종 시민이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번 게 어디 소득으로 잡힌다고요? 세종 시민의 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면 세종 시민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강의를 해서 소득을 가져가죠. 강의 서비스 수출 현장이에요, 지금. 서울시가 강의 서비스를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중개하잖아요, 중개. 자, 시골에 있는 토지를 거래해요. 시골에 있는 토지를 거래하는데 계약서는 서울에서 썼어요.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여기 갖다 줘야 되죠. 그러면 시골 사람이 여기 중개 서비스를 수입한 거예요. 서울은 중개 서비스를 수출한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시골에는 이런 게 많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도시 지역에서 수입해다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지역은 상업이 수입산업, A 지역의 농업은 수출산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반산업.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공업은 똑같죠? 이건 자급자족산업 이렇게 해요. 자급자족산업은 수출산업일까요? 수출산업이 아닐까요? 수출산업 아니죠? 예, 수출산업이에요. 수출산업 아니에요. 수출산업 아니죠? 그러니까 수출산업이 아니면 전부 다 비기반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LQ는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비분해, 요거. 전국의 농업 비중분해, 전국의 농업 비중분해, 지역의 농업 비중, 이렇게. 지역의 농업 비중, 이렇게 표현해요. 전국 비분해 뭐다? 지역 비, 이렇게 외우면 돼요. 전국 비. 퍼센트로 나타내는 거, 퍼센트로. 문제에서는 퍼센트 안 줘요. 내가 알아서 알아서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어려워요. 이것이 1보다 크면 뭐고요? 기반산업이다. 기반산업.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비기반이라고 해요. 비기반. 1보다 작아야 수입산업이고요. 1이면 자급자족산업이고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합쳐서 비기반산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에 그 경제 기반 승수는 좀 난이도가 높은데요. 그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경제 기반 승수가 있죠. 경제 기반 승수가 1-b 기반 비율 분의 1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 1-b 기반 비율을 다른 말로 기반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반 비율. 그래서 경제 기반 승수는 기반 비율 분의 1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 기반 산업이 뭐였죠? 농업이었죠. 이 지역은. 이 지역에 20%의 비율이 있죠. 기반 산업의 비율이. 요걸 0.2 그래요. 됐어요? 그럼 0.2분의 1 하면 몇이에요 이게? 5가 되죠. 5가 되잖아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지역에 농업의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잖아요. 기반 산업 일자리요. 기반 산업 일자리가 100개가 늘어나면은 지역 전체 일자리가 100 곱하기 5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500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농업의 일자리가 100개 늘어나면 그 지역 전체 일자리는 500개 늘어난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참외로 유명한 동네 아시나요? 그건 다들 아시네. 성주가 참외가 유명한가 봐. 정말요. 이 성주 참외 수확할 때는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대요. 그 수확하는 일손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데 그때 되면은 다방 아가씨도 거기 다 몰린대요. 그러면서 술집, 무슨 당구장, 음식점 이런 데가 다 장사 잘 된다는 거예요. 옷가게 이런 데가. 거기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면은 보세요. 그 사람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술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만 아가씨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거기 일자리가 파생돼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자리 창출 효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하려면은 얘를 알아야 돼요. 곱하기 5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기반 비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 비율 알려면은 LQ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 여기까지 가면은 너무 깊게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출제는 됐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출제는 여기서 출제가 돼요. 여기서. 이거는 좀 깊게 가는 거고. 됐나요? 근데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한번, 이거 나중에 그 계산할 때 다 하기는 하겠지만, 넘어가시면, 이제, 좀 봐드리면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519쪽이라든가, 518쪽, 19쪽에 걸쳐 있죠. 거기 보시면은, 어떤 문제를 봐드리냐면은, 이제 20번을 봐드릴게요. 20번. 20번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A 지역도 있고 B 지역도 있죠. 이럴 때 A 지역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100, 200, 300. 여기는 400, 200, 600, 400, 200, 600. 전국은 500, 400, 900. 이렇게 되나요? 다 하면 이렇게 맞나요? 그럼 이게 A 지역인가요? B 지역인가요? 이게 부동산이고 이게 기타인가요?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은 제가 A 지역 전국을 세로로 썼죠. 농업, 공업, 상업 이걸 가로로 썼죠. 여기는 A 지역, B 지역 전국을 가로로 썼죠. 이걸 세로로 썼죠. 방향이. 이 방향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방향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해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라고 그랬죠. 빨리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네모 박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박스를 쳐야 되겠죠. 얘하고 얘가 나오면은 요렇게 박스를 쳐야 돼요. 귀퉁이에 가도록. 지금 체크한 놈이 어디에 가도록? 양쪽 대각선 귀퉁이가 되도록 하라고요. A 지역에 기타 산업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요 놈을 동그라미 치면서 요렇게 묶으라고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일단 묶어서 LQ 하는 거예요. A 지역 부동산 산업 LQ는 이렇게요. 900분의 300분의 이걸 분모로 잡고 900분의 300분의 이걸 분자로 잡으면 돼요. 500분의 100 양쪽 귀퉁이에 있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전국 B분의 지역 B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항상. 됐어요? 그럼 이거 약분 다 되죠, 이거? 동그라미 2개. 이거 9분의 3은 뭐하고 같아요? 3분의 1과 같죠? 맞나요? 이거 분수 어떻게 계산하죠? 가운데 거 분모. 분자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5분의 3. 5분의 3은 이렇게요. 아셨어요? 됐나요? 근데 이게 순서가 A, B가 이쪽으로 오고 부동산 기타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게 돼요? 900분의 500분의 300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지금 이게 뭐라고요? 지금 900분의 300 하는 게 전국 B라고요. 전국의 B. 퍼센트로 나타낼 때 항상 분수로 나타낸다고. 이것도 퍼센트로 나타낼 때 항상 분수로 나타내야 된다고. 근데 900분의 300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분해 한다고요? 900분의 500분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분자가 돼서 300분의 100 이렇게 된다고요. 맞나요? 자, 보세요. 900 맨 밑에 그대로 있죠? 100 맨 위에 그대로 있죠? 지금 얘가 300, 500짜리가 500, 300으로 바뀌어 있죠? 관계없다고요. 이렇게 300 곱하기 500 하나, 500 곱하기 300 하나. 관계없죠? 아시겠어요? 이것분의 이거 이렇게 하나, 이것분의 이렇게 하나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이쪽이 전국이 오든 이쪽이 전국이 오든 관계없이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보다 쉬운 계산 문제 없어요. 아시겠어요? 다른 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뭔가를 조금 더 알면은 더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좀 하고요. 지금은 이 정도로 하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LQ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LQ를 했고 시간이 또 애매하네요. 이 시간이 지금 지대설을 들어가려고 하니 지대 직가론 애매합니다. 이거 조금 맞췄으면 좋겠는데 지금 뒤에 다음 주에 앞에 2시간 정도는 이제 그 감정평가 앞부분을 좀 해야 되고요. 나머지 2시간 동안은 감정평가론을 해야 돼요. 감정평가론을 한 6시간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총.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하니까 오늘 들어가기는 좀 그래. 지금 시간이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하고요. 대신 다음 주는 좀 더 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각오하고 오십시오. 좀 감안을 하시고. 아셨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다음 순환에는 이 기본서보다는 이제 요약집 위주로 할 거니까 요약집 하면서 요 설명 좀 덜 드렸던 거를 보완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 꼭 풀어 보십시오. 제가 더 풀어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한계 있잖아요. 이런 문제 있고 다른 데는 이거 다 특강해요. 특강. 오후 시간에 이 기출 문제를 특강하고 있다. 내일도 지금 제가 오후에 이 기출 문제 특강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풀어봐 주시는 게 좋고요. 대신 밴드 같은 데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틈나는 대로 또 대답을 해 드릴 거니까 잘 모르시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답을 해 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네. 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